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금수완박 이것이 국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자, 이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권 임기 막바지에 다 저희가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의혹들,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를 둘러싼 어떤 범법 혐의들, 이런 것을 일단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자료들을 다 사장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로 경찰로 일단 수사권이 넘어가는데 경찰이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든 거기서부터는 만약에 수사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전부 다 자료를 다 넘긴다고 볼 수가 없죠. 검찰이 이 수사권을 다 뺏기는 마당에 제대로 수사 자료가 인수인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을 다 노리고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국회에서 계속 파행이 있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파행이 있었는데 밤 10시 30분쯤 여야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다가 산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서로 막 설전을 하다가 이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이 최강욱 아주 강성이죠. 이번에 싸우라고 법사위에 다른 상임위에 있던 최강욱을 법사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주회 의원과 최강욱이 서로 충돌을 했는데 이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이 선배죠. 전주회 의원이 설전을 하다가 최강욱에게 그러니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거기와 관련해서 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마 재판을 검찰 수사를 받았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최강욱이 반박을 하면서 적의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주냐 적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적의 법조 선배 그리고 연장자인 이 전주회 의원에게 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과하라 이렇게 하면서 파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최강욱을 법사위에 투입한 것도 이런 역할을 맡긴 거겠죠. 그래서 안에서 파행을 일으켜서 그냥 다수 수가 많으니 그냥 밀어붙이는 쪽으로 법안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용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들, 전국 평검사를 대표하는 검사들이 어제 밤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이 금수완박은 위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자,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금수완박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는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또 15개 법안에 대해서 15개에 대해서 15개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또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도 민주당이 방패용 입법을 하고 있다. 방패용이라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이 방패용 입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 반대가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팩트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자, 과연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앞으로 전국에 어떤 논쟁을 일으킬 것이냐 이 문제겠죠. 그것을 제가 조금 후에 한번 풀어볼 텐데 이것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것이 전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게 꽃놀이패도 될 수 있는 이 민주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 방탄을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보신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는 부메랑이 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 결론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팩트를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이고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겁니다. 헌법에 보면은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야지 이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권은 그 헌법 안에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의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이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박지현 비대위원장, 최이배 비대위원, 조홍천 의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반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것을 붙이는 지도부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하나는 박홍근 원내대표인데, 윤호중은 대표적인 친문, 박홍근은 대표적인 이재명, 친명. 결국 이 두 사람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 검찰에서 이 수사권이 박탈이 되면은 경찰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경찰이 통제불능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인권 침해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그것을 통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양쪽에서.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결국 국민만 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오늘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 방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죠. 불리한 수사는 다 막아보려고 했는데,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수사, 이것에 집중하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죠. 즉, 뭐, 친정권적인 검찰도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수사권 다 뺏어간다고 하니. 그러니 김호수, 그동안은 이 정권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발등에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어제 법사위로 달려갔습니다.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쇼윙 비슷하게 했고, 어제 가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을 반박을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특히 검찰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은 특별법을 만들자. 공정성, 중립성이 계속 문제가 돼서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것을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공정하게, 검찰이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외에도 5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 특별법 외에 그러니까 표적, 가행 수사 통제하는 특별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그래서 기소 독점을 견제하고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문재인, 이재명 보호용이 아니고 마지막 검찰 개혁이라면은, 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유가 결국은 이 지금 현재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또 기소 독점적인 기소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죠. 지금 완전히 수사권을 뺏기 전에 이 대안에 대해서, 검찰 쪽에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목적이 이 방탄에 있다면은, 문재인, 이재명 보신에 있다면은 이것도 그들도 보지도 않겠죠. 지금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임기 막바지에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윤석열 당선인.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위 차원입니다.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다. 자, 서울신문 토픽 기사입니다.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죠. 윤석열 당선인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금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정권을 내놓으면서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 지점에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하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조성된 이 금수완박 정국, 이 정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에게 완전히 마이너스 요인일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그 분석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인수위원회의 입장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유 있는 침묵을 하고 있죠. 묵은 고도의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금수완박 논리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일단은 검찰총장 출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만들어왔던 프레임이 있죠. 검찰공화국, 또 뭐 검찰 대통령, 뭐 이런 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정인 검찰 편에 서서 민주당과 대치를 하는 당선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것은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직접적인 침묵을 하고 있다. 대신에 이 국정운영권자로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코로나 손실보상, 부동산 대책 이런 민생을 챙기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하는 것도 좀 차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검찰총장일 때와 대통령 당선인일 때. 자, 그래서 이 꽃놀이패가 된다고 제가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진보 진영이 이 문재인 정권 막판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막 뿔뿔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그럴 태세였는데 지금 이 문제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봐도 국민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친명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막판에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정치권 안에 있는 친문이 이 전체 진보 진영에서 사회 전체에 있는 진보 진영에서 정치권 안에 있는 친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서 다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죠.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문재인 조국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축이었죠. 참여연대 출신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상당히 친정권적인 뭐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런 소속 출신들이 전부 다 포진을 했죠. 그래서 법원도 검찰도 다 문재인 정권에 장악을 했는데 지금 검찰은 돌아섰죠. 뭐 금수완박 자기들 수사권 다 뺏는다는 거 다 돌아섰습니다. 여기다가 법원까지 지금 돌아서고 있죠. 법원도 아무리 정치 성향을 띠더라도 법관들인데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실보 일민톱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짠 데죠. 그런데 그 수장은 김명수.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인데 중앙일보 보시면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런 입법 못 봤다. 금수완박 13개 뭐 잘못된 조항을 지적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거기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추진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명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계속 이 친정권적인 그런 판결을 다 주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금수완박 강행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문재인 코드를 맞춰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등을 돌렸고, 그 다음에 정의당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등을 돌리는 자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김오수가 이 수사권 폐지에 반박하는 그런 설명을 하러 민주당에 갔는데 어제 김오수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민주당은 김오수가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아니 검찰이 왜 반성도 없이 지금 와서 이 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검찰 수사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김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서로 조합이 잘 되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김용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을 대표해서 그 김오수 총장이 말씀하신다기에 그 한마디 하겠는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마디 사과라도 하고 반성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례를 뭐를 드냐 하면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자, 한동훈 도이치모터스는 그 김건희 대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왜 끝까지 캐내지 않았느냐, 파내지 못했느냐, 그거를 왜 유죄로 만들지 못했느냐 이야기죠. 한동훈도 그렇고 그것을 유죄로 만들라고 미션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앉혔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미션도 해결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고 무슨 낯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뼈있는 말이죠. 그 김오수 총장에게 뼈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최강욱도 또 나서서 왜 이 김오수는 평소에는 국회에 안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소잉하는 것을 그대로 봐야 되느냐. 낭송에 드는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김오수를 이제 몰아붙이는 김오수가 검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당선된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쉽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금수완박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신적폐 이것을 청산할 수 있는 또 카드들도 있습니다. 카드가 한 2개가 있습니다. 금수완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긴다 하더라도 검찰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검찰과 상관없이 하나는 상설특검법이 있죠. 상설특검법. 그런데 상설특검은 이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누구를 지명을 해서 어떤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할 수가 있죠. 국회 동의 없이. 자, 그렇게 되니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이재명의 대장동, 뭐 문재인의 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들 그건 상설특검으로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이 신의 한 수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는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서 뺏어서 경찰로 넘긴다는데 경찰이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를. 그래서 결국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특수수사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이것을 만들면 그 간화를 법무부 장관 안에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 장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배치한 것은 길게 내다본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이 상황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법 독주 그리고 여론전에 따라서 이 보신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이런 지금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또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이 민주당이 그때 당연히 이 금수완박이 논점이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논점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에 의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논리적으로 박살날 것이다. 금수완박을 하려다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논리적인 한동훈에 의해서.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전혀 이런 이 금수완박 상황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리하기만 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정호영 자녀 편입 자녀들의 의과대학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죠. 자, 정호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새로운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일면 톱에서 독자적인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 정호영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당시 심사위원장이 절친한 의대 1년 선배였다. 심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일면 톱으로 다뤘기 때문에 의대 7구 학번인 정호영 그리고 7, 8학번 A 교수가 이번에 그때 편입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총괄을 했는데 이 면접하고 구술평가하기 보름 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 선후배가. 그리고 두 사람은 골프대회도 같이 나가고 미국 동창회 모임도 동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된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화제가 됐던 게 있었죠. 어제 배현진 대변인이, 당선인 대변인이 인터뷰로 브리핑을 하면서 정호영과 윤석열은 40년 지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당 내부 원로도 정호영 반대하는 속에서 윤석열 쪽은 40년 직이 아니다. 자, 이 40년 직이 아니다. 이 말에 더해서 배현진 대변인이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40년 직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인용 보도가 되는데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온 분이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40년 직이라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호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 범법 혐의가 드러난 것이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칠 때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붙입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이 부정의 팩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하나 높은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추가 설명을 했죠. 위법 사안만 따지지 않겠다. 그러므로 조만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지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을 사퇴시키지 않는 것은 40년 지기 이런 것이 아니고 아직은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이 40년 직이냐 아니냐 이것이 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인사 발탁을 하면서 과연 친구이기 때문에 40년 된 친구이기 때문에 정호영을 발탁을 한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사퇴시키지 못하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이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직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영남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3월 11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때는 당선인 됐고 이 정호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이죠. 그때 영남일보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대구의 인연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서 3번 근무를 했죠. 검찰로서. 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숙집 내외와 또 인터뷰를 했고, 여러 사람들,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또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호영 원장이 그때 영날부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다.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다.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하려고 했다. 초임 검사 시절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추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40년 지기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그런데 배현진 대변인은 40년 지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취재를 해보니,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구에서 다 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했죠. 그런데 두 사람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이 정호영 후보자의 친한 친구가 서울 법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동기가 됐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울렸다. 그러니 친구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대구에 올 때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 나중에 자천돼서 뭐 대구 고검에 가고 했을 때도 서로 자주 어울려서 뭐 술도 한잔 나누는 그런 사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학창 시절부터 서울법대 다니고 경북대 어대 다닐 때 학창 시절부터 만약에 둘이 교류를 했으면 40년 지기가 맞죠.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이야기는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어울린 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법고시 9수 만에 합격을 하고, 그때 무슨 뭐 어떤 파티 같은 걸 했는데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축하주를 한잔 했는데, 그 자리에 아마 간 것은 맞는 것 같다. 정호영 당선인이. 자, 그렇게 되면은 뭐 40년은 안 되고 뭐 한 30년 정도 전부터 안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0년이든 40년이든 어쨌든 이것이 정실 인사냐 아니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중요한 금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 다물고, 본인의 임기 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금 뭐 진정된 것도 아닌데 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조선일보 12면 보시면 4위면입니다. 아니, 문재인은 감개무량하다는데 확진자 22%가 한국인이다. 전 세계 확진자의 22%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 방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개무량하다. 임기 중에 일상 회복이 돼서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가 세계 1위, 사망자 비율도 전 세계 10%를 넘는데, 또 새로운 신종 변이도 속출하고 있는데 감개무량하다. 이게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자, 경향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이면에. 돌아온 집회의 자유, 되찾는 광장의 함성. 자,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니 이제 광장, 제 뒤로 보이는 저 강화문 광장에서도 여러 가지 집회가 앞으로 또 열리겠죠. 자, 그런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집회, 시위 등 인원 제한 풀렸다. 사회단체들 거리로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그런데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니까 그 집무실 주변 일대가 새 시위의 중심지가 될 것 같아. 지금 청와대가 보이는 강화문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를 시작할 용산이 새 시위 중심지가 될 것 같아. 여기서 뭐 한 가지 딱 이 대목에서 뭔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죠. 자, 문재인 정권 후반부 내내 코로나를 구실로 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사실상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실정들이 막 드러나는데도 다른 때 같으면은 저 뒤에 광화문에서 이 집회가, 시위가 열려서 함성이 막 터져 나왔을 텐데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것을 원천 봉쇄를 해버렸죠. 그런데 민노총 같은 데서는 또 허술하게 대응을 해서 또 집회도 했습니다. 정권의 좀 우호적인 데는. 그렇게 했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경향신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광장의 함성이 다시 들리게 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원천 봉쇄를 했다가 그리고 용산 집무실이 집회의 명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 방향이라는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그동안은 이 꽁꽁 묶어뒀다가 오히려 지금은 확진자가 더 쏟아지고 전 세계 뭐 확진자 22%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갑자기 집회해도 돼, 시위해도 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도 이 통치에 이용한 그런 정치 방역을 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